제가 처음 출마 계정 해결할 때 제가 민주당이 있다고 하면서 제가 그 체계를 잘 몰라서 제가 우리 민주당을 여태까지 이끌어 주신 우리 최고 어르신들, 고모님들에 대한 대해서 좀 제가 이제 초청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고모님들이 일부러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5분이나 오셨는데 우리 주문구 고모님, 민주당 고모님, 박종화 고모님, 윤병기 고모님, 인영기 고모님, 정병호 고모님께 특별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어르신들 고모님께 잠깐 인사 좀 해주세요. 이거 사진 보다가 이거 잠깐 나와서 인사해주세요. 예, 만나에 뵈서 반갑습니다. 이상천 정책공약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상천입니다. 이번 선거의 핵심 이슈 중 하나가 문화예술 해관과 방치된 공명초교 부지 활용 방안입니다. 많은 출마 예정자분들이 청와대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시민의 관심도 상당히 높은 사안입니다. 저에게도 많은 유권자들이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을 주셨고 세명대학교에서도 문화예술회관 공동 건립을 이번 선거의 핵심 이슈로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환영할 만한 일이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천의 미래는 정치인 몇몇의 생각과 편협한 고민만으로 섣불리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대안과 생각을 모아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론화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명대학교가 제안한 문화예술회관 공동 건립은 세명대가 부지를 제공하고 100억 상당의 건립기금 제공과 운영비를 분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매력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명대 인근 부지에 세워진 문화예술회관의 접근성과 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안이 없어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지역과 상생하려는 세명대학교의 제안에 덧붙여서 몇 가지 역제안을 수용해 주신다면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드립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시민 공론화 과정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동명초 부지에 1000명 상주 규모의 상생 캠퍼스 건립을 제안합니다. 유서 깊은 동료학교 부지에 지역과 상생하는 차원에서 세명대학교 제2캠퍼스를 건립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미 서울 지역에 13개 대학과 11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상생 캠퍼스 타운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인근 강원대학교 삼척 도계 캠퍼스도 지역과 상생을 위해 도계 시내권에 강의동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이것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대학의 역할과 기능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대학은 더 이상 교육이라는 특정한 기능을 주고받는 장소라기보다는 배운 지식을 지역과 사회에서 활용하는 스타트업과 인간관계의 상호교류 장소로 그 의미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이 실리콘밸리를 만들었고 뜻이 세명대학교가 지역의 도심과 중심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시도는 제천 시민뿐 아니라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 도시 재생의 선도대학으로 대한민국의 우수 사례가 될 것이라 확실합니다. 1000명, 한 400평 건립 부지, 400평 건축 면적, 그러니까 바닥 면적의 3층 정도, 총 건축 면적 1200평 정도의 강의동 유지의 제2캠퍼스 건립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생 캠퍼스의 건립은 대학생과 청년들의 사회 경험과 스타트업을 도와 취 창업을 촉진할 뿐 아니라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 지역민의 신뢰는 물론 관내의 잠재적 학생 수요를 증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자연스럽게 중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는 윈윈 정책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둘째, 동명적 부지에 가칭, 상상, 혁신, 강장을 공동 조성하자는 내용입니다. 상생 캠퍼스 건립과 더불어 동명적 유휴부지를 활용한 상상, 혁신 파크를 공동으로 조성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뉴욕의 중심에 센트럴 파크가 있다면 제천 중심에 시민, 관광객, 방문객 누구나 함께 모여서 체험하고 즐기는 창의, 유의 공간을 함께 만들자는 것입니다. 영국의 트라팔가 광장, 교황청의 성베드로 광장, 파리의 개선물을 중심으로 한 콩코르드 광장, 이탈리아의 캄포, 베네치아, 로마의 스페인 광장,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 서울시청의 서울 광장, 강화문 광장, 청계 광장, 이런 대부분의 부러운 도시에는 그 도시를 상징하는 도심 광장이 있고, 이 광장은 시민들의 여가 휴식 공간, 새로운 문화 창조의 공간이자 관광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제천에서도 모든 도시들이 부러워하는 도심 광장이 꼭 필요합니다. 이 컨셉은 저희 세명대 제2캠퍼스와 서로 어울려서 상당히 상수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중심거리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광장이 생기면 여기서 여가와 휴식은 물론 문화공연과 이벤트, 팝업 스토어, 청소년 문화, 지역 문화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모이면 도심 상권이 부활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을 채울까를 고민하는 대신 기호등으로서 다양성으로 채워주는 상상력 파크를 대학의 인적, 물적, 지적 자원과 공공의 지원을 통해 지역의 관광 거점, 도심 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셋째, 문화예술회관의 기부 체납과 상생 운영입니다. 세명대학교 부지 내에 지어지는 문화예술회관은 지역 공동의 자산으로 제천시의 기부 체납해 지역민 모두의 공유 자산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민의 자유로운 이용 보장을 위해 대학과 지역예술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생 운영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내 인프라들이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창조적인 지역 문화가 형성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대학은 지역을 위해, 지역은 대학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도시는 대학을 키우고 대학은 도시를 키워야 합니다. 도심을 살려야 제천이 살아납니다. 중심 상권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랜드마크가 아니라 한층 더 나아간 마인드마크로 원도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유서 깊은 동묘학교 부지가 바로 지역의 마인드마크 공간입니다. 지역 중심의 휴식과 힐링의 공간, 누구나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쳐 꿈꾸고 자신의 꿈을 펼쳐 보이는 공간, 창의와 유희와 혁신이 일어나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동묘체에 높게 들려쳐진 담장을 헐고 누구나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의 공간이 상상혁신파크입니다. 음악회가 열리고 영화가 상영되고 플래시몹과 이벤트가 청소년과 청년들의 발랄한 끼가 공공의 공간에서 창조적으로 발산되고 공유되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시민과 어르신들은 지역의 내일을 함께 고민하고 미래의 건축가, 예술가, 음악가, 미술가, 문화기획자들이 자랍니다. 그런 공간은 자연스럽게 도심 속 명물로 관광의 거점으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도시를 채우는 건물은 용도가 제한되지만 광장과 파크는 누구나 마음껏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뉴욕에 센트럴 파크가 없었다면 아마 그만한 면적의 정신병원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휴식과 힐링, 재충전이 주는 경제적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말입니다.
자연 치유도시 제천에 어울리는 정말 자랑스러운 도심광장 제천 시민은 그것을 가지고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110년 동안 도심 중앙에서 결의의 동량을 길러내고 제천의 성령과 세태를 고즈높이 지켜간 공간, 이 공간을 섣부르게 개발하기보다는 시민이 함께 누리고 가꿔갈 공유의 공간으로 지키고 보존해야 합니다. 지역민 모두의 마인드마크로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똘레랑스와 협치, 소통과 공유가 제천의 미래입니다. 저는 경량을 만들기 위해서 유권자의 요구와 유권자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역제안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제천의 미래를 위한 더 나은 제안과 더 나은 정책을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신중을 기해 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안이라면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명선거와 정책선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는 선거에 처음 출마합니다. 항상 유권자 입장에서 선거에 참여했기에 출마 당사자의 입장이 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벌써 훌륭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정책 제안이 많아지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제천의 변화를 가져올 아주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출마하신 분들이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공약들도 모두 오랜 고민 끝에 나온 지역의 대안들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근거 없는 비난과 비방, 혐의, 때론 모욕적인 글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모두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한 충격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벌써부터 선거 후유증이 염려된다고들 합니다. 저는 상처를 주고받는 선거는 끝나고 나서도 지역의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정책과 공약으로 제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분들은 모두 제천을 위한 고민이 녹아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방법과 정책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지역 사랑의 마음은 한결 같을 것입니다. 생각의 다름과 차이가 있을 뿐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옥석을 가지고 실현 가능한 공약 인지의 여부는 유권자의 몫입니다. 유권자가 이런 정책들을 펼쳐달라고 요구하는 제안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편을 가르고 상대를 상처내는 일이 우선되는 선거 대신 제천의 현재를 함께 걱정하고 미래를 개척할 중요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길 기대합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 이상천을 지지하는 분들께 먼저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선거 후 지역에서 얼굴을 맞대고 부대끼며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입니다. 그 어떤 인식 공격과 비난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공명정대한 정책의 대결, 유권자 중심의 선거로 제천의 내일이 더 기대되는 6.13 지방선거를 위해 모든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함께 노력해 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 우리 후보님 공약을 정리해 보면 인문초부지에 이제 도심 캠퍼스를 짓고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세명대 부지 내에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관건은 세명대의 측과의 협업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되는 공약인 것 같은데요. 뭐 사전에 부각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제천시와 세명대와의 관계는 제천시에서 장학금을 1년에 몇 억 주고 이런 지원과 이런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천시가 살려면 세명대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저 학생이 8,000명이고
제천 지역 경제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명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명대도 제천시가 살아야 세명대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명대와 제천시의 관계는 공동 운명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제안, 지금 제가 종명초교에 강의동 중심의 제2캠퍼스를 짓자라고 제안하는 것은 세명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명대에서 어떤 공식 입장이 나올 거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세명대도 제천시가 커지고 파이가 커지야지만 세명대도 살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분명히 세명대가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의 파이를 키우는 거, 제천 도심이 공동화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시내로 유입 인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제안하는 세명대에서 1000명 정도가 수업을 하고 그러면 대학 강의가 고등학교와 달라서 첫째 9시 수업이 있고 4교시 수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에 커피숍도 갈 것이고 점심도 먹을 것이고 주위에 쇼핑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도심 활성화의 하에 중요한 대안으로 될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세명대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리스폰스가 있을 거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가면 현재까지 제안 해놓은 상태인가요? 지금 제안한 상태고요. 네. 세명대에서도 상당히 좀 이렇게 좀 긍정적인 입장이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는 입장입니다. 예. 세명대에서 어떤 반응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잠깐만요. 그 뉴스 프리존의 김병호 기자입니다. 이게 어제 저녁에 7시 56분에 그 동양증권 앞에서 국민은행 사거리까지 찍은 사진입니다. 길거리에 사람과 차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그 도시 공동화 현상이 이미 벌써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걸 그 후보자님께서는 예를 들어 시장이 되시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오늘은 세명대 부분, 동료시 활용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가 부수되는 저희 제천시에서도 사실은 세명대 학생들이 지역 상권에 좀 기여를 하라고 그 세명대 학생들한테 가격을 디스카운트 해주는 그런 제도를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시에서 했고요. 이거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학생들이 시내에 올 일이 없기 때문에 뭐 음식을 가격을 깎아준다고 해서 그런 제안 하나 가지고 학생들이 시내에 오지 않죠. 저는 이거 더불어서 지금 세명대 주변에 원룸촌에 거의 학생들이 있고 세명대 기숙사는 3,50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세명대 학생은 8,000명이고요. 그래도 4,500명은 어차피 원룸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세명대 주변에 원룸촌에 있죠. 굉장히 가격도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도심권에 청정동이라는 그 주변이 아닌 도심권에 학생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방을 얻고 원룸을 얻었을 경우에는 시에서 적정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원룸값이 30만 원이라면 15만 원 정도를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자율적으로 아이들이 또 학생들이 시내권에 거주를 마련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굉장히 먼 거리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니면서 또 택시 타고 다니면서 그래서 저는 도심 활성화를 위한 세명대 학생을 실질적으로 도심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일종 예를 들었지만 도심 활성화에 학생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안을 만들 거라 생각하고 만약에 세명대 제2캠퍼스 활성화되냐 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나가서 시내 가서 커피도 먹고 밥도 사 먹고 떡볶이도 사고 먹으면서 그 곳곳의 샵에 세명대 학생들 우대 포인트를 주면 그때는 도심 우대 포인트도 상당히 자동적으로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도심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거다. 하나의 동인으로 작용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까 질문이랑 좀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상생 캠퍼스 건립 관련해서 그 이제 학교 측과의 좀 이제 얘기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네, 상생 캠퍼스는 이제 강원도 도교에서 만드는 것은 한 60억 정도 투자를 강의동 위주로 만들 겁니다. 이주 예를 들어서 지금 누리네가 옛날 구보건소 건물이 밑바닥 면적이 200평입니다. 200평이 2층 건물이죠. 물론 지금 작년에 새로 좀 증축을 하지만 그 2층 200평 건평이 총 건평이 400평이죠. 거기에 교직소가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노인들이 하루에 1,500명이 거기 왔다 드나들고 있습니다. 노인회관에. 제가 제안하는 강의동 지구 상생 캠퍼스는 지금 이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부지 면적 400평, 그러니까 건평 400평짜리 3층 건물이면 충분히 1,000명이 강의할 수 있는, 1,000명이 공부할 수 있는 강의동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한 60억에서 70억 정도면 강의동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공간은 아까 얘기했지만 상상 공원으로 파크로 해서 거기서 뭐 이건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영화제도 도심에 와서 앞으로 영화제도 도심에 꼭 오는 생각을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행사, 이벤트,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로 거기를 활용함으로써 또 일에 진짜 누가 제안했던 진짜 돈이 생겨서 거기에 중요한 시설이 들어온다면 열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뭐 잔디 깔아놓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미래에 중요한 제천지를 살릴 유유부지로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도 고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상생 캠퍼스 정도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건평 한 1,200평 정도 3층 건물로 지면 1,000명이 충분히 수업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후보자님이 예컨대 시장님 계시면 업무의 연속성은 있으리라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맨 처음에 공략했다시피 지금 민선 시대 일기에서 일기 시장님들이 나름으로 열심히 자기가 시장이 됐으니 열심히 해서 제천을 발전시켜 보겠다는 생각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시행착오와 정책 실패가 있었지만 분명히 있었지만 좋은 실책에 대해서는 저는 개선할 겁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실책에 대해서는 당연히 버릴 건 버리고 또 강화시킬 건 강화시키고 그래서 제가 출마할 때 얘기했지만 저는 하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천 도심 제천 지역의 파일을 현재 13만 6,631명인데 12월 말이었죠. 인구는 안 늘어납니다. 제천 인구 늘어난다는 건 저는 이 자리에서 너무 죄송한 말씀이나 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천지 인구 전국적으로 10에서 20만의 중소도시에서 인구 늘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천도 마찬가지고 다만 유입 인구를 늘리는 스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천이 26년 추진했던 관광도 이 패스형 관광에 중심을 찍고 7형 관광으로 하는 것과 또 이렇게 도심 활성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쓰면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금 단양도 성공했고 원주 관현도 성공합니다. 원주 관현 출렁다리 예산 많이 들어 수백억 들여서 한 거 아닙니다. 38억 들여서 출렁다리 만들었습니다. 비행력 좋고 창의력 있고 시민들이 협조해 주시면 제천이라고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인구 유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의 지역의 파일을 늘리는 것 저는 여기에 올인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올인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시다. 제가 제천에 거주한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저도 제천 시민의 한 사람인데 이때까지 숱한 그 후보자님들의 선거 공약을 목견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특히 그 2014년도 선거에서 그 중앙인맥 이걸 내세웠는데 지금 중앙인맥을 내세워서 지금 제천시가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잠깐만요. 그리고 중앙인맥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때까지 국회의원 하셨던 분 뭐 등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제천이 지금 발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만 좀 밝혀주세요. 인맥을 통해서 지역이 발전된다는 것도 저는 참 거짓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거짓입니다. 지금 시스템이 여러 가지 지금 예산 확보가 물론 여러 가지 국도비를 지금 해서 하고 있지만 요즘 공모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청탁 군집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우리 시에서 중앙부처 가면 선물 갖다 주고 합니다. 뭐 지역 특산물 나오면 보내주긴 합니다. 중요한 관리 인력들 저희도 관리하고 했습니다. 청탁 군집법이 발표된 이후로 하다못해 쌀 한 푼도 못 보냅니다. 중앙부처에. 청탁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인맥을 활용해서 만약에 인맥이 있다 이거예요. 인맥을 활용해서 나가 뭐 국정을 잘하는데 충주로 할 예산을 제천으로 뺏어오겠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거 가능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공모 머리를 짜내서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가져오는 거지. 어떤 뒤로 해서 예산을 가져오겠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완전히 1970년대 90년대 발상이지 그것이 합리적인 발상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자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랑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그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주상시설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강동 들어오고 일반 시민들이 오게 되면은 주상시설이 모자라는데 그 시설 설치 문제와 그 다음에 또 문화예술에 관한 관련 문제, 그 다음에 강동 건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보관 우선순위 문제. 또한 마지막으로 그 이종 도지사께서 200억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계속 추진하실 당연하죠. 200억은 제천시 동명초등학교에 거기다 문화예술에 관한 진단을 조건하에서 준다는 아니잖아요. 제천시 문화예술의 전당을 진단을 조건하에서 지사님께서 제천시를 고려해서 이렇게 주신 건데 그 장소가 3명 들어간다고 해서 그런 변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100억에 대한 지원도 이제 그 세명대에서 세명대에서 뭐 비공식적으로 한 얘기고 그 지금 이제 반응을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반응이 올 거라 생각하고요. 주차장 문제는 지상 주차장 완전 최소화하고 지하에 전체 다를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전체 다 주를 만들 수는 없지만 일정 구명, 소화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명초 부지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하를 쳐서 이렇게 약간 양쪽 벽을 다 치고 어떤 그 노면 작업을 하면 그 시내와 바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저쪽 옛날 후문 쪽으로 돌아서 정문을 아직 확 터지게 되는 거죠. 진짜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게 하면 새벽 학생들과 해서 제천의 마인드마크로 마인드 광장으로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다 생각하고 주차장은 지하로 해서 어느 정도 그거는 제가 뭐 몇 평, 몇 명, 몇 대 수용 규모로 하겠다라는 걸 좀 더 연구하기 실제로 하고 지하를 좀 파서 주차장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의는 없으면 이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